불행한 짐승이여,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토록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부터 사자의 명석함, 코끼리의 신중함, 여우의 영리함, 늑대의 주의력을 배우도록 하라. 준비물을 잘 갖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멸의 운명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우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중한 만큼 큰 행복도 경박한 만큼 큰 불행도 없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완전한 인간 중에서 행운을 얻는 법을 아는 사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라시안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카스틸리온의 궁정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종교색이 짙은 철학자이며 예수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교보문고에서 202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책입니다. 그간 소개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상보다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짧은 명상록 스타일의 책이니 짧게 읽고 사색하시기에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산책하실 곳은 지리산 치즈랜드의 수선화 동산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4월 초는 아직 수선화가 만개하기 전이라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노란 꽃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발타자르의 행운은 어떤 행운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간사한 행운 앞에서 모두가 불만을 쏟아냈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짐승들마저 불만족이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불평이 많은 짐승은 가장 멍청한 짐승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수군거리며 불평을 하자 평범한 짐승들은 그에게 동정뿐 아니라 박수까지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가 여기저기서 조언을 얻고는 혼자 제우스 왕이 있는 재판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했고 어리석은 짐승에겐 송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제우스는 그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값진 기회를 얻은 셈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최악의 장광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위대하신 제우스여, 저는 신께서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지녔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는 위대한 존재 앞에 지금 가장 불행하고 무지한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불공평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제 불행에 대한 치유를 원합니다. 오 불멸의 신이시여, 저에게만 운명은 앞이 보이지 않고 포악하며 계모처럼 구는데 완벽한 왕의 능력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연은 저를 가장 멍청한 동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더 불행하게 만들 셈일까요? 왜 이런 잔혹한 짐은 불행한 자에게 더 큰 짐이 되어서 행운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게 짓밟습니까? 이런 짐은 저를 어리석게 만들고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지는 박해하고 악행의 편만 듭니다. 오만한 사자가 승리합니다. 잔혹한 호랑이가 살아남습니다. 모두를 속이고 모두가 비웃는 여우가 이깁니다. 개걸스러운 늑대가 남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모두가 저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칭찬은커녕 꾸중만 듣습니다. 걸친 것은 남루하여 못나 보이고 다른 짐승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결국 비천한 것들만 끌어당긴다는 점이 가장 유감입니다. 이 안타까운 연설은 모두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만 근엄한 제우스만큼은 쉽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한쪽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다른 한 손을 연설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제우스는 사람들을 시켜 행운이 해명할 수 있도록 불러오게 했습니다. 군인, 학생을 비롯한 지원자들이 행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어디서도 행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이유를 묻기도 했지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명령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명령의 집은 무척 혼란스러웠고 모두가 생각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명령의 집은 붐볐으나 누구도 수색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는 행운이 분명 이런 혼란 속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의 집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주의에 따르면 행운이 이곳에 잠시 들렀지만 가시덤불 몇 뭉치와 송곳 몇 자루를 맡기고는 바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수색대는 이번에 미의 5번째 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의 5번째 별장은 6번째에 너무 가까운 나머지 7배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수색대는 그곳에서 어리석음과 마주쳤고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발길을 돌려 현명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색대는 가난의 집에도 들렀습니다. 가난은 행운이 자신의 집에도 오지 않았지만 자신은 항상 행운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집은 길 오른쪽에 있는 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일행은 산미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들 중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상냥하게 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행운이 미소 띤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색대는 행운에게 왕의 명령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을에 그래왔듯 행운은 영문도 모른 채 재판장으로 날아갔습니다. 행운은 거룩한 왕자 앞에 정중히 다가갔습니다. 수색대는 모두 행운에게 이해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뒤집으려면 아첨이라도 하라고 조언했죠.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행운이여, 매일 나를 찾아와 자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는데 대체 어찌 된 것인가?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모두를 기쁘게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건 나 역시 잘 알고 있다. 또한 일이 잘 풀렸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넘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것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보았다. 다른 이에게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만 보고 자신에게서는 행복이 아닌 불행만 보는 건 자신을 학대하는 행동이다. 그런 자들은 금으로 된 왕관이 얼마나 빛나는지만 보고 그 무게와 부담은 알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불행하기만 하다는 자들의 불만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행운이 곁눈질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자제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제우스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당나귀는 대체 누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까? 그 답변을 듣고 모두가 웃었고 제우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운의 대답으로 그 어리석은 용의자가 누군지 밝혀지자 제우스는 위로 대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짐승이여,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토록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부터 사자의 명석함, 코끼리의 신중함, 여우의 영리함, 늑대의 주의력을 배우도록 하라. 준비물을 잘 갖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멸의 운명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우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중한 만큼 큰 행복도 경박한 만큼 큰 불행도